정치 구단으로 불리는 박지원, 그의 끊임없는 하늘나라 아내를 향한 그리움의 편지가 눈시울을 적시고 있습니다. 박 의원과 아내의 투병 일기를 고마워 미안했고 잘못했고 사랑해라는 책으로 묶어 출판, 현재 전국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의 부인 이선자 여사는 뇌종양으로 300여일을 넘게 투병하다가 지난해 10월 15일 남편의 손을 잡았던 마지막 세상 삶을 내려놓고 하늘나라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투병하는 아내의 일상을 SNS에서 가슴 절절한 문장으로 풀어내 현대판 사부곡을 보여준 박 의원이었습니다. 책 초반에는 아내를 처음 만날 당시 교복 입은 청초한 모습에서부터 첫사랑에 대한 추억과 사랑, 수줍은 고백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내의 긴 투병 생활을 곁에서 지켜보며 뒤늦게 깨달은 깊은 사랑의 참의미, 이미 늦어버린 아내에 대한 과오를 고백하듯 풀어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부부에게 지침서가 될 수 있는 부부관계의 교과서가 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박지원 의원과 이선자 여사를 지켜보고 첫 수술을 받던 날 서울 병원실에서 박 의원을 만났던 코티 박사님을 만나 좀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코티 박사님은 박지원 이선자 여사님을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수술하는 날 병원 표정은 어땠나요? 예, 저희가 연락을 받고 바로 저희 정치부 기자랑 서울로 출발을 해서 도착을 했는데 마침 우리 박지원 의원님은 중환자실 수술실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뵙지 못하고 한 30-40분 기다리니까 나오셨는데 그때 당시 그 국민의당에서 당직자 2분하고 저희 기자 2분하고 이렇게 4분이 수술실 앞에 쭉 오랫동안 지키고 있었어요. 네. 나오셔서 저희들을 손을 잡고 첫 말씀이 우리 와이프가 아내가 아파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어떤 사정으로 넘어지셨는지, 그리고 그게 그냥 발을 휘청해 갖고 넘어지는 걸로 알았는데 뇌 부분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옮겼는데 종양이 발견돼 가지고 수술에 들어갔다, 그 이야기를 저랑 당직자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눈물을 막 뚝뚝 흘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 강한 온갖 그 숱한 그 정치 경험을 하시고 감옥살이, 뭐 투쟁생활, 또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정권을 쟁취하신 산 역사의 증인이 아내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눈물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감흥을 시켜서 뭐 그때 있었던 4사람이 전부 다 그냥 훌쩍훌쩍하는 분위기가 그 연출되었었죠.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코티 박사님은 또 이선자 여사님과도 남다른 인연이 있어서 더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그렇죠. 실은 제가 우리 코리아24TV에서 이야기 좀 해주라 할 때 제가 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신안 장산선 출신이지만 제가 다녔던, 아버님이 교편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영산포 초등학교에서 제가 초등학교를 보냈는데 바로 여사님이 영산포 초등학교 교사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선친하고도 같은 영산포 초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그런 남다른 인연이 있는데, 아쉽게 그 1-2년 차이로 서로 이렇게 그 같은 시대에는 살지 않고 저도 우리 사모님에게 수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 아내가 전남여고 전남대 신문방송학과를 나왔는데 우리 이선자 여사님도 전남여고를 나오셔서 이 목포 산암권에서 전남여고 나온 또 동문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선자 여사님을 제가 지켜봤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청년 목포 유쾌한 꿈에서 박지원 의원을 분석한 책을 내셨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박지원 의원이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예, 저희처럼 그 현대사 그리고 역사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 저널리스트 입장에서는 항상 인물을 볼 때 그 인물의 장점을 굉장히 눈여겨보는데 박지원 의원에 대한 장점은 여러 가지가 꼽힐 수가 있는데 특히 청년들이 본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박지원 의원은 남도의 끝, 그리고 척박한 섬 진도 출신입니다. 근데 진도라는 그 출생지 자체가 6.25 때 얼마나 그 남과 북의 이념에
전쟁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한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 다시 대한민국에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 또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박지원이라는 인간이 보여준 부분들은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진화 발전하고 있는 끊임없이 진화 발전하고 있는 정치인이자 그 밑바탕에는 성실감이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고요. 그리고 얽혀져 있는 지리적인 환경, 정치적인 환경을 극복하고 노력하고 있는 이건 청년들이 계속해서 미래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이 배워야 할 메시지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박지원 국회의원이 목포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희망 메시지를 조수를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질문도 많이 받고 또 감동을 줬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정치인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란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 책에 아내에게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고 썼는데 그걸 수백 번을 해도 용서가 안 되죠. 박지원 의원님. 일단은 정치인의 남편이라는 게 그 가혹한 현실이 그렇습니다. 특히 그 대북 송금 특검으로 박지원 의원님이 감옥 생활을 하실 때 아내의 이선자 우리 여사님께서 고인께서 감옥 배운 수발을 하시면서 눈이 한쪽 신경이 마비가 되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온갖 그 정치인의 그 고난들을 같이 헤쳐오셨기 때문에 그 아픔이라는 건 아내가 받는 그 세상의 아픔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실은 제가 그 이선자 여사님을 제일 처음에 뵌 것은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 목포 국회의원 출마를 결정을 하면서 한밤중에 저희 신문사 게시판에 메모를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때가 밤 한 12시 반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한테 허락을 받고 지금 만나고 나오는데 목포에 출마하게 됐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동교동의 상징이시는데 목포의 변혁의 욕구를 수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려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그 이후에 박지원 의원이 보인 그 모습은 거의 인간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거의 금기원래 주말에 항상 지역구 활동을 하시고 그 바쁜 와중에도 가족들을 돌보고 그러나 거기에 수많은 가족들의 희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어느 날 제가 목포 문화예술회관에 그 능선을 올라가는데 어떤 여인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막 그 수줍은 표정으로 혼자 올라오면서 저한테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네. 저 박지원 의원의 그때는 출마자죠. 박지원 출마자의 아내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한 말도 않고 그냥 예 힘내세요 이렇게만 하고 돌아섰는데 우리 여사님이 마지막 병원에 있을 때 선종하실 때 돌아가실 때 의원님이 한밤중에 저랑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때문에 눈이 신경이 마비돼 가지고 눈을 감지를 못하고 떠져 있는 상태인데 죽는 순간까지도 내 손을 잡고 눈을 뜨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세상을 볼 것인가 그런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마침 의사 그게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그런 그 의과적인 치료를 했다고 해서 가서 봤더니 눈을 이렇게 감고 편안한 표정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 정치인의 아내 그다음에 정치인 이건 그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남자들의 아픔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역사라는 것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박지원 의원을 이렇게 살펴보면 일에 지금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나라를 생각하고 또 목표를 생각하는 일로 아내를 잊은 그 아픔을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두 분이 다 애틋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